오늘은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매크로 전략에 의해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을 지표 발표가 나는 시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느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13일 22시 30분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일단 지표 발표일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이제 8월 5일, 8월 첫째 주에 미국과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이 있었죠. 근데 이제 PPI, CPI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PPI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앞서서 발표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거지 PPI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CPI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3일 날 발표되는 PPI가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있다가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가 많이 올라간다면 지금 침체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낮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이런 중요하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지표로 인식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1시간 정도 초저녁에 잠을 자고 21시 한 20분 정도부터 시장을 봅니다. 지표 나오는 거 보고 본장 열리는 것까지 봐야지 확실해지니까 한 12시 전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13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고요. 사실 지표 발표 때 예측치랑 비슷하게 나와서 시장이 우호적인 경우도 있고 예측치와 똑같이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만 분석을 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랑 같게 나오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그 예측치 자체가 저번 달보다는 낮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는 게 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일단 예측치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치는 예측치보다 많이 적게 나왔죠. 특히 근원 PPI는 0.3%나 적게 나왔습니다. 이날 시장 보시면은 이게 이제 9시 30분인데 저번 댓글에 지표 발표 때 갭이 떠서 갭이 뜨거나 갭으로 나온다고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갭이 나오고도 진행이 되는 그런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같이 PPI가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 경우는 이제 오히려 선물 시장이 열리는 21시 30분부터 22시 30분보다 본장이 시작되는 22시 30분부터 이 지표 발표의 재료가 강하게 먹어서 지수가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시장에 우호적으로 적용된 날이었고요. 다음 날은 CPI인데 CPI도 예측치가 3.0인데 CPI는 실제치가 2.9%로 0.2%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시장이 이제 9시 반이 이때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 갭을 지표 발표일 때 생기는 이 고점과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저점 밑으로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도 이날 매매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예측치보다 분명히 낮게 나왔는데 사실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옴으로써 전일 시장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0.1% 정도 낮게 나온 거는 이미 지표가 시장에 전일 반영이 됐기 때문에 8월 14일 CPI가 0.1%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은 매매를 하면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8월 15일이죠. 이렇게 휴일인 날 시장이 열리면 좋습니다. 이 낮에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매매에 임할 수가 있죠. 이날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소매 판매가 이제 소매 판매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둘 다 침체 여부를 이게 진짜 침체냐 아니면 지난주에 그 폭락은 잠시 좀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침체도 아닌데 침체로 반응한 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근데 지표가 예측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예측치가 0.4%였는데 1%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매크로 전략에서 0.6% 이상이 나오면 적극적인 바이로 간다라고 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치가 235였는데 실제치가 227로 나왔었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적은 거니까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침체는 아닌 것 같다로 거의 그 침체 저번 주에 침체가 두려워서 폭락이 났던 것은 과다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그 시장에 안정감을 주면서 이때 상황이 이제 갭이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았죠. 이게 전일 CPI 때문에 전전이 이제 계속 그 양봉이 나면서 상승한 상태라 약간 부담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체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냥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야죠. 굉장히 쉬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이때 한 0.6%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 뭐 2.5% 가까이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이런 9시 반에 모든 갭을 다 이렇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시 30분 본장이 열리면서 시장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극단적으로 굉장히 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매매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매수로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CPI 때는 손실이 좀 났지만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일 날은 수익으로 돌아서서 66만 불 하고 현재는 22만 불, 약 한 88만 불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매크로 전략은 주말에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